오늘 영상은 비겁하게 맛과 건강 그리고 향을 모두 잡은 프리미엄 커피 커피계 에르메스 3벅스와 함께합니다. 지난 이스위치 타운전은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플레이에 대한 손흥민 선수의 클래스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경기였는데, 일단 경기의 환경 자체가 손흥민 선수가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기에 매우 적합한 환경이었습니다. 이게 이스위치 타운의 평균 위치를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이스위치 타운이 하프라인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지역에 최후방 수비 라인이 형성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반면에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이스위치 타운보다 하프라인의 더 먼 지역에 단소와 그레이, 최종 수비 라인이 형성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이 뜻은 어떤 것이냐? 토트넘이 조금 더 내려앉아 있고 이스위치 타운이 조금 더 올라와서 라인을 끌어올리는 경기가 됐다는 뜻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스위치 타운이 라인을 올릴 때 뒷공간으로 손흥민이 뛰어들어가는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는 최적의 경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위치 타운이 라인을 높게 끌어올릴 때 뒷공간으로 손흥민이 뛰어들어가는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 만들어졌던 경기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손흥민 선수가 입스타운의 오른쪽 풀백 고드프리와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갈 때 수싸움을 계속해서 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그냥 뛰어들어가는 게 아니라 뛰어들어갈 때 오른쪽에 있는 그레이, 벤탄쿠르, 쿨루세프스키 이런 쪽에서 반대편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고드프리와 손흥민의 스피드 대결이 이루어질 때 손흥민 선수가 자연스럽게 대각선으로 뛰어들어가는 이러한 움직임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패스가 넘어올 때는 아무래도 고드프리가 예를 들어서 벤탄쿠르가 볼을 잡았다 가정을 했을 때는 벤탄쿠르가 볼을 잡고 있는데 고드프리가 손흥민만 볼 수는 없거든요. 아무래도 볼의 위치를 봐야 되니까 플레이가 이루어질 때 자연스럽게 반대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손흥민 선수가 고드프리가 반대편을 바라볼 때 고드프리의 시야가 미치지 않는 공간으로 고드프리의 사각지대로 움직여서 순간적으로 고드프리가 볼을 바라볼 때 고드프리가 본인을 인지하지 못하는 위치에 있다가 패스가 출발하는 순간적으로 침투에 들어가는 이런 움직임을 보여주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움직임인데, 이 장면을 보면 우도기가 측면에서 볼을 가지고 있을 때 손흥민 선수가 측면으로 나오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당연하게도 이스위치 타운의 오른쪽 풀백 고드프리가 손흥민 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도기가 바로 손흥민에게 주는 게 아니라 중앙에 있는 벤탄쿠르에게 패스가 넘어가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측면에 있을 때는 아무래도 고드프리가 손흥민의 위치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운데로 패스가 넘어가면 고드프리의 시선이 아무래도 손흥민을 바라보다가 가운데로 옮겨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 순간 손흥민 선수의 움직임이 굉장히 재밌거든요. 이 장면을 보면 벤탄쿠르에게 패스가 들어간 그 장면인데, 고드프리가 아무래도 패스가 중원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시선을 순간적으로 벤탄쿠르 쪽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 손흥민 선수의 움직임이 측면으로 나오다가 살짝 안으로 들어가서 고드프리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공간으로 순간적으로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간으로 절묘하게 들어가면서 고드프리가 벤탄쿠르를 바라볼 때 손흥민의 움직임은 바라볼 수 없는 딱 이 사각지대로 움직이게 되는 거죠. 고드프리의 시야 각도를 생각해 봤을 때 손흥민 쪽으로 몸을 돌려도 자연스럽게 고드프리의 이 등 뒷공간, 이 공간은 아무래도 손흥민 선수의 움직임을 포착할 수가 없는 공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손흥민의 움직임을 한 템포 놓치게 됩니다. 이 공간에 있으면 손흥민의 움직임을 체크를 할 수가 없으니까 손흥민 선수가 벤탄쿠르가 패스를 찔러줄 때 그 뛰어들어가는 타이밍을 한 박자 속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벤탄쿠르의 움직임을 보고 있다가 손흥민이 먼저 달려나가는데, 이때 손흥민이 먼저 스타트를 끊고요. 고드프리는 한 박자 늦어요. 그리고 이때 벤탄쿠르가 뛰어들어가는 손흥민에게 패스를 찔러줍니다. 그러니까 패스가 들어갔을 때 아무래도 손흥민은 이미 뛰어들어가는 동작을 가져가면서 가속도가 붙는 상태고요. 고드프리는 손흥민보다 달려가는 시작이 늦었어요. 그래서 패스가 들어갈 때 가속도가 붙은 손흥민과 그리고 스타트가 늦었던 고드프리의 대결에서 자연스럽게 손흥민이 한 발 더 먼저 뛰어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고드프리가 확실히 손흥민보다 가속도가 늦게 붙어서 따라가는데 한 박자 늦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이 뒷공간으로 확실하게 뛰어들어가면서 이스위치 타운의 뒷공간을 무너뜨리는데, 그러면 반대편에 있는 이스위치 타운의 다른 수비수들도 손흥민 선수가 뒷공간을 무너뜨리면 당연히 깊숙하게 내려와야 돼요. 이때 손흥민 선수가 달려가다가 아무래도
요 공간이 순간적으로 무너질 수가 있는 장면이잖아요. 크로스를 올리면. 그러다 보니까 다른 선수들이 다 열심히 전력 질주를 해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전력 질주를 해서 내려올 때 이미 손흥민 선수가 먼저 스타트를 끊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에게 주도권이 있는 거거든요. 막 달려 내려오니까 이 달려 내려오는 움직임을 손흥민 선수는 스피드를 조절하면서 이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장면을 보면 다른 선수들이 내려올 때 손흥민 선수가 한번 달려가다가 꺾습니다. 근데 꺾어버리면 아무래도 달려나가는 관성이 있다 보니까 모든 선수들이 손흥민이 꺾어서 들어갈 때 다 앞으로 무게중심이 쏠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안쪽 공간으로 편안하게 볼을 몰고 들어가고, 그리고 반대편에 브레넌 존슨을 향해서 손흥민 선수가 패스를 보내주면서 득점이 나오는 장면이죠.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편안하게 가운데로 몰고 들어와서 브레넌 존슨에게 패스를 보내주고, 모든 선수들이 뒤로 물러나 있었기 때문에 존슨이 편안하게 볼을 잡아서 득점으로 마무리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손흥민 선수가 뒷공간을 빠르게 공략할 수 있는 움직임, 이게 근본적으로는 상대 수비수가 손흥민을 포착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아주 작은 디테일 속에서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 장면도 마찬가지예요. 이 장면은 우도기가 안쪽으로 들어와서 볼을 받고 있는 장면인데, 그러다 보니까 고드프리가 이번에는 손흥민이 아니라 우도기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이 우도기에게 고드프리가 붙을 때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고드프리가 우도기와 부딪히면서 볼을 끊어냈어요. 근데 끊어냈는데 이 끊어낸 볼이 하필이면 토트넘의 선수에게 돌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드프리가 걷어낸 볼이 그레이 쪽으로 넘어가는데, 여기서 손흥민 선수는 이미 고드프리가 달려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뒷공간으로 뛰어들어오는 순간 공간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좋은 공간에 있었죠. 그런데 여기서 일단은 고드프리가 측면으로 나가면서 중앙 수비수와 고드프리의 요 사이 공간에 손흥민 선수가 일단 위치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주 좋은 코스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레이가 볼을 잡을 때 손흥민이 뛰어들어갈 수 있는, 그리고 그레이가 반대편을 바라보면서 손흥민에게 패스를 찔러줄 수 있는 최적의 상황이 펼쳐지는데, 여기서도 손흥민 선수의 움직임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냥 달려가는 게 아니라 그레이의 패스에 맞춰서 뛰어들어가는데, 여기서는 아무래도 중앙 수비수와 고드프리의 간격이 벌어져 있고, 그리고 중앙 수비수는 손흥민을 마크하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가운데 있는 마티스텔을 바라보고 있는 장면이었어요. 마티스텔 쪽으로 몸이 돌아가 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오프사이드에 걸리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뛰어들어갈 때 그냥 뛰는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라인을 타기 시작합니다. 직선으로 뛰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아치그레이가 패스를 주는 타이밍에 맞춰서 라인을 맞추다가 순간적으로 방향 전환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드프리는 뒤에서 따라오고 있지만 최종 수비 라인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다가 순간적으로 기역자로 꺾습니다. 그래서 이 그레이의 패스가 딱 들어갈 때 오프사이드에 걸리지 않고 앞쪽에 있는 선수의 움직임을 100% 확인하면서 들어가요. 그래서 뒷공간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손흥민에게 패스가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 장면에서도 결국에는 고드프리가 손흥민의 뒤에 있다가 손흥민이 뛰어들어가는 걸 보고 열심히 따라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손흥민이 뛰어들어갈 때 결국에는 고드프리가 손흥민의 움직임을 따라잡았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손흥민 선수는 스텝오버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여기서 앞쪽에 고드프리 한 명을 두고, 그리고 뒤쪽에 중앙 수비수까지 있는 장면이었는데,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왼발과 오른발을 둘 다 쓸 수 있는 선수다 라는 게 이제 발휘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손흥민 선수가 순간적으로 오른쪽으로 스텝오버, 발을 한 번 내딛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내딛는 순간 여기서 고드프리가 손흥민의 움직임을 따라서 살짝 뒤로 물러나요. 확연하게 고드프리의 움직임이 가까이서 보면 무게중심이 손흥민의 오른발 때문에 뒤로 물러나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뒤로 물러나자마자 손흥민은 바로 치고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아무래도 무게중심이 뒤로 가 있다 보니까 고드프리가 아무리 빠른 선수라도 무게중심을 앞으로 옮겨서 달려갈 때 손흥민의 스피드를 따라가기가 매우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먼저 좋은 공간으로 치고 나가면서 고드프리의 스피드를 극복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완전히 프리한 상황에서 크로스 안쪽으로 들어오는 존슨이 득점을 마무리하는 이런 장면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비슷한 장면이 이 장면에서 또 나오죠. 이 장면을 보면 손흥민 선수가 이제 또 뛰어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공간으로 이번에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패스가 넘어오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든 입스위치 타운전의 패스가 오른쪽 라인에서 왼쪽 라인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움직임을 가져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아무래도 고드프리 입장에서는 손흥민은 본인의 오른쪽에 있는데 패스는 왼쪽에서 오니까 고드프리가 손흥민을 바라보면서 볼까지 바라볼 수 있는 이런 각도를 만들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이 장면도 손흥민 선수가 뛰어들어갈 때 고드프리가 순간적으로 몸의 방향은 반대쪽이에요. 아무래도 패스를 뒤쪽을 바라보면서 뛰고 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또다시 뒤로 빠지면서 고드프리가 체크할 수 없는 공간으로 달려가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패스가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되는 건데 여기서도 손흥민 선수가 볼을 잡은 다음에 아까 보여줬던 스텝오버를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도 치고 들어갈지 접고 들어갈지 이 싸움에서 손흥민 선수가 또다시 한 번 오른발로 페이크 모션을 걸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고드프리가 살짝 뒤로 물러나거든요. 그런 다음에 손흥민 선수가 왼발로 치고 달리는데 치고 달릴 때도 그냥 직선으로 치고 달리는 게 아닙니다. 손흥민 선수가 치고 달릴 때 슈팅을 하려면 아무래도 상대의 수비 범위를 벗어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상대가 약간 뒤로 물러났을 때 대각선 방향으로 치고 달리죠. 그래야 상대가 살짝 뒤로 물러났을 때 앞으로 달려나오기가 멀어지겠죠. 이 수비수와 가장 먼 지역으로 치고 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각도로 보면 이런 각도입니다. 순간적으로 손흥민 선수가 오른발로 스텝오버를 하니까 고드프리가 살짝 뒤로 물러났는데 손흥민 선수가 치고 달리는 공간이 약간 대각선 쪽이에요. 대각선 쪽으로 치고 달려야 고드프리가 뒤로 물러났을 때 앞으로 달려나오기가 멀어집니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대각선으로 치고 달렸을 때 고드프리가 뒤로 물러났다가 튀어나오는 게 한 박자 늦었죠. 그래서 슈팅할 수 있는 각도가 만들어지고 고드프리의 수비 범위에 걸리지 않고 슈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게 골키퍼의 몸에 맞고 이제 선방이 됐지만 이런 장면을 보면 손흥민 선수가 얼마나 이런 이제 마지막 파이널 터치 그리고 마지막 선택지를 가져갈 때 정말 위력적인 선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손흥민 선수가 그냥 뛰어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를 끌어내는 동작을 여기서 더해서 가져가니까 아주 위력적인 플레이가 나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 이번에는 손흥민 선수가 와이드하게 나와 있다가 뛰어들어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약간 안쪽에 있다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드프리가 손흥민을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 순간 우도기가 가운데로 뛰어들어가는 거고요. 이때 우도기의 이 가운데로 뛰어들어가는 움직임 워낙에 기동력이 좋으니까 손흥민 선수가 볼을 받자마자 고드프리가 튀어나오는 걸 보고 우도기가 뛰어들어갈 때 뛰어들어가는 공간으로 패스를 돌려주는 장면이 나오죠. 원터치로 돌려주면서 고드프리가 빠져나온 이 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가고요. 한 번의 패스로 우도기의 발 앞에 정확하게 넣어주면서 고드프리를 본인에게 끌어당긴 이후에 이 공간을 뛰어들어가는 우도기가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우도기가 달려나갈 때 손흥민의 원터치 패스를 받아서 뒷공간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이런 장면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손흥민 선수가 측면으로 나오면 수비가 끌려갔을 때 그 공간을 손흥민 선수가 패스를 찔러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수비가 끌려 나오지 않으면 손흥민 선수가 뒷공간으로 순간적으로 뛰어들어가면서 고드프리를 괴롭히면서 뒷공간으로 직접 뛰어들어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고드프리 입장에서는 손흥민 선수를 막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경기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전이 끝나자마자 손흥민을 막다가 지쳐서 바로 교체를 당했죠. 손흥민 선수에게 계속 뚫렸기 때문에 아무래도 약간의 질책성 교체일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모습을 오랜만에 손흥민 선수가 측면에서 보여줬던 경기였다. 그리고 연계 플레이에 있어서도 아무래도 토트넘에서 이제 메디슨이 빠져있을 때는 가장 중요한 선수니까 이런 장면도 나와요. 이 장면을 보면 아까처럼 측면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우도기가 손흥민에게 패스를 보내주고 본인은 가운데로 또 뛰어가거든요. 근데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볼을 잡을 때 또다시 고드프리가 본인에게 끌려 나왔어요. 그리고 고드프리뿐만 아니라 여러 입스위치 타운의 선수들이 손흥민에게 밀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도기가 돌아뛰기 시작하거든요. 그 순간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또 센스 있게 우도기의 움직임을 지켜보다가 뒷발로 볼을 컨트롤해서 절묘하게 내주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도기가 딱 달려나가는 방향으로 그리고 손흥민에게 고드프리가 끌려 나온 요 공간으로 들어가니까 뛰어들어가는 우도기에게 완벽하게 패스가 전달이 되면서 뒷공간을 또 우도기가 무너뜨리는 장면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이제 손흥민 선수가 아주 화려한 플레이들을
지난 경기에서 많이 보여줬고요. 손흥민 선수의 폼이 하락했다. 손흥민 선수의 최근에 컨디션이 많이 하락을 했고 손흥민 선수가 점점 더 활약상과 영향력이 줄어들었다 라는 얘기들이 많았지만 물론 전성기만큼의 퍼포먼스가 손흥민 선수가 나오기는 힘든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이 플레이할 수 있는 적절한 환경, 가장 잘 뛸 수 있는 뒷공간이 만들어졌을 때 그리고 손흥민이 뛰어들어가는 공간으로 패스가 잘 들어오고 손흥민이 볼을 잡았을 때는 뛰어들어가는 선수가 좋은 공간으로 뛰어들어가면 손흥민 선수가 침투를 하거나 패스를 뿌려주면서 여전히 가장 위력적인 측면 공격 자원이라는 것을 또다시 증명했던 경기가 아니었나 싶네요.